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고요. 흑성 뉴타운 1구역 12월 조합 설립 총회 진행되는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힘들게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연남동 카페거리 코너 수익형 빌딩, 이게 꼬마 빌딩 투자하신 분 관련 소식이고요. 서울 전세 가뭄 속 과천, 안양, 판교 입주단지 노려볼 만한 단지가 있다. 그 다음에 1인 가구 40%첫 돌파했고요. 소형 아파트 거래 9년 만에 최고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3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벌써 내 집 마련 부모 찬스 10대 주택 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10대 급증만 할아버지에서 바로 넘겨지는 그런 것도 많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 구옥농원 아파트 문정부들 56.8%로 급증했다고 하는 거고요. 매일경제신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9억은 돈도 아니네. 서울 아파트 절반도 못 산다고 하네요. 10억이 대부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괜찮은 아파트들은.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업계 충남고 동기 3인방이 화제라고 하네요. 충남고 출신 3인방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오늘의 가장 뉴스를 해줄 것 봐보니까요. 여당이죠. 집권 여당인데 왜 집권 여당이 중앙정부가 하는 것들을 민주당 구청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대를 하는지, 요거 한번 관련 소식 봐보겠습니다. 민주당 구청장들 내년 지자체 선거 앞두고요, 공공주택에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왜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 민주당 자체를 싫어하는 인간도 오직이 많을겠죠. 하여튼 40% 정도는 싫어하겠죠, 민주당 자체를. 또 한 40% 정도는 민주당을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 있는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반대를 한다. 왜 그럴까? 여기에 이제 있죠.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서민을 위한다, 뭘 위한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람몰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집 두 채인 사람들 범죄자 취급하고, 세금 많이 부과해야 되고, 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냐면은 규제 일변도로 되어지고, 요런 게 어떻게 잡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지자체들로 이제 가버리면 단위가 좀 좁아지거든요, 단위가. 예를 들어서 성북구, 예를 들어서 강주 같으면 강주, 남구, 북구,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좁아졌을 때는 지자체 단체장들은 예를 들어서 나주시, 자흥군, 이렇게 하면은 좁아질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총론. 대한민국이란 전체를 놔둬놓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가난하고 서민을 위해서, 국민임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총론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고 더 많이 지어야 된다. 예를 20만 가구, 30만 가구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주장을 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 10만 가구를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용산구에다 집어넣겠다, 강주광역시 예를 들어서 북구에다 넣겠다, 그러면 북구의 주민들이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용산구 주민들이 강경하게 반대하고요, 나주 시민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정의 효과가 있고요,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가만히 있더라도 내 집 주위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 들어오고, 대형 병원이 들어오고, 대학병원이 들어오고,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이런 좋은 게 들어오면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나의 집은 가만히 있는데 내 집 주변으로 삼성레미안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하여튼 좋은 아파트 브랜드들이 막 들어옵니다. 자이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 아파트 가격도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게 플러스가 되니까 내게 또 한 뭐 절반이나 한 4분의 1 정도는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올라가요. 쾌적해지고 동네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 내 아파트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무슨 화장터가 들어서거나 임대 아파트가 막 예를 들어 5천 세대, 만 세대 막 들어서면 주변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운이 돼요.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권에 있는 소속 구청장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의 부의 효과와 정의 효과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소식을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여권 소속 구청장들이 반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부가 파사 대책을 발표할 때는 숨지고 있다가 서울시가 세부안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내년 6월 지자체 선거를 갑자기 뒷북을 치고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난주 성동구치소 용지 철거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서울시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원안대로 용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계획을 바꾼 것은 신뢰에 위배된 것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자리에 가락 문정 오금 주민권익위원회와 가락 이동 주민대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송파구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용지는 당초 민간 분양 공동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공기업 용지로 활용해 문화체육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개발 계획이 추진됐고요. 서울시가 공동주택 용지에 민간 분양 대신 토지 임대부 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일대 주민비를 반발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원안이 유지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으로 절차상 법률 문제가 있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말했고요. 박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지만 성동구치소 용지 문제는 오래전부터 불거졌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박 구청장은 2018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성동구치소 용지의 문화복합시설을 약속하면서 주민들은 랜드마크급 개발을 개발했지만 같은 해 9월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만의 구치소 용지를 신규 택지로 개발하면서 개발 성향이 틀어졌고요. 최근 서울시는 공공분양을 확대하는 일부 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인데 송파구 반대 또한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통 보자. 이거는 뭐죠? 대부분 예전에 송동구치소로 복합문화시설로 하면은 요게 이쪽에 있는 그 송동구 사람들은 뭘로 생각한 거예요? 부동산의 정의 효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동구 구치소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동구 구치소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 거주민들은 악착같이 반대를 합니다. 데모하고 아마 난리를 칠 거예요. 그게인데 뭐야? 내 구청장 자리가 날라가. 주민들이 너 여기다가 임대 아파트 짓겠다고? 그래, 지어봐라. 너 바로 아웃시켜버릴 거야. 이런 거겠죠. 그것을 구청장이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미리 선수 치는 거죠. 나 이런 거 안 해. 임대 아파트 안 해. 이런 거. 그래서 강론에서는 그 중앙정부가 하는 것을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서 같은 여당인 지자체장이 반대를 하고 나온 꼴이고 되고 자기 하나 반대, 각 구청장은 하나 반대한 꼴이지만은 그게 다 합산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임대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게 된다. 뭐 이런 논리겠죠. 송파구뿐만 아니라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최근 서울 우려원 용지는 당초 국제 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취지에 걸맞게 개발하고 공공주택은 제3회 대안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이 성사되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동의 서울 우려원 용지는 당초 잠시 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 지구에 포함된 곳입니다. 용지 성격상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주택은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에 2018년 12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해당 북측 용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 의해서 공급 공급량을 고공급량을 3,000가구로 대폭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우려원 북측 용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는 남측 용지에 지을 건물 연면적 20에서 30%의 공동주택 줄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딱 보면 답이 뭔지 대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론이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현 정부가 이렇게 계획했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도 계속해서 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 때 책상 위에서 펜대로 굴려가지고 공급량을 얼마로 뭐 30만 가구, 40만 가구 확정했다고 해서 그게 현실에 있어서 30만 가구, 40만 가구가 공급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공급량은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예. 그리고 또 그 공급 시기도 좀 딜레이 되는 그런 구조적 것을 계속해서 이 사회가 안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